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어떻게 쓰냐? 자, 우리가 조건문을 쓸 때 그동안 어떻게 썼어요? 자, 조건문 쓸 때 얘는 조건문이에요. 조건문은. 자, 여기다가 i는 1이라 쓰고요. i는 1. 그 다음에 만약에 i가 뭐 10보다 작거나 같다. 프린트 i라고 쓰고 i는 i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i가 1이라 했을 때 이 조건식은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1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그쵸? 참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작으니까 참이니까 이때 뭐가 출력되겠어요? 당연히 1 출력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녀석의 역할이 뭐라고요? i의 값을 몇 증가? 1 증가시키는 코드라고요. 그러면 i가 1이기 때문에 1 플러스 1이니까 이때 i라는 변수에 뭐 들어간다? 2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조건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조건문 같은 경우는 조건식이 참이면 실행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가 보시면 1이 딱 출력되고 더 이상 뭔가 출력한다 안 한다? 출력하는 게 아니라 얘는 조건이 참이면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출력되고 뭐다? 끝난다. 이게 조건문이 이제 작동되는 방식인데, 근데 우리가 사용할 반복문은 이 안쪽에 있는 내용물을 쉽게 놔주지 않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조건문은 이런 식으로 쓰는데, 그러면 반복문은 여러분들 어떻게 쓰냐? 자, 반복문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이거는 포맷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 요 if 대신에 요 포맷에서 그냥 여러분들이 while이라고 쓰는 게 끝이에요. while. 이 끝이에요. 자, 그러면 while이라는 거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while은 얘는 뭐뭐 할 때 동안 계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뭐 할 때 동안 계속. 즉, 얘도 마찬가지로 작동 메커니즘은 어떻게 작동되냐면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뭐다?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반대로 언제 실행이 안 되겠어요?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 실행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실행되지 않는다. 실행 x라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반복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코드의 원리, 즉 뭐 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깊게 작동한다 그건 아니지만 해당 코드가 어떤 실행 순서를 가지고 실행되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똑같이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false인 경우에 실행되지 않는 거는 조건문과 같은데, 반복문은 아까도 말씀드린 말 그대로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어떤 원리로 반복되는지 그 반복되는 코드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최초에 이런 코드가 일단 있다고 그냥 해봅시다. 자, 이런 코드가 있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적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코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현재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실행되는 녀석이 누가 제일 먼저 실행되냐면 바로 요 녀석 있죠. 요 i는 1. 얘가 제일 첫 번째로 실행돼요. 당연히 1번 코드예요. 자, 1번 시작되고 누구로 내려오냐면 얘가 i는 10보다 작다.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두 번째 실행되는 코드예요. 두 번째. 그러면 자, i가 1이라 했을 때 이 조건식은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겠죠. 그러면 true인 경우에 실행된다 했고 false인 경우에는 종료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얘때는 이제 실행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실행되지 않는다. false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만 요 조건문이 뭐다? 실행이 된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i가 1이라 했을 때 요 조건문은 참이네요. 그러면 이때 뭐가 실행된다? 이때 print니까 i 값은 뭐죠? 1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출력된다?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이 i는 뭐예요? 1로 내려왔죠? 그러면 1 플러스 1이니까 i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뭐 들어가요? 1 플러스 1이니까. 그쵸? 2가 들어가겠죠. 2, 그죠? 그러면 2인 상태에서 조건문 같은 경우는 종료가 됐다면 반복문은 종료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2인 상태로 여기로 올라갑니다. 여기 위로. 다시 2인 상태로 요 i 값으로 올라가요. 뭐일 때? 2인 상태로. 그러면 얘가 지금 2일 때 2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true란 말이에요. true. 그러면 이때 뭐가 출력된다? 2가 출력된다. 2가 출력된다. 자, 그러면 2가 출력되고 나서 2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 플러스 1은 뭐예요? 3이죠. 그러면 3이 돼서 얘도 마찬가지로 3이 돼서 어디로 올라간다? 요 i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i로 올라가서 i가
3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러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참이니까 이때 마찬가지로 뭐 출력된다? 3이 출력되는 거고. 그럼 3 플러스 1이니까 뭐예요? 3 플러스 1 4죠. 그죠? 그러면 4가 돼서 당연히 어디로 간다? 다시 요 위쪽으로 I 값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4인 상태에서 4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니까 4가 출력이 되고,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출력 하다 보면 결국에는 얘가 어디까지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10까지 어쨌든 올 텐데, 그러면 얘가 10이 됐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10. 왜냐면 10이 돼서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10을 출력해주고, 그러면 여기서 계속 하다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 가겠어요? 10 플러스 1이죠. 그럼 뭐예요? 11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11인 상태에서 어디로 가요? 당연히 조건문 체크하러 여기로 올라가겠죠? 자, 올라갔더니 11일 때 체크해봤더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네? 뻘스네? 그러면 여기로 뭐다? 빠져나오고 프로그램은 뭐다?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문은 요 조건식이 거짓이면 뭐다? 빠져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요 반복문은 총 몇 회가 실행된 걸까요? 여러분들? 요 반복문의 실행 횟수는 몇 회? 총 11번이죠. 11번이 실행된 거죠. 왜? 왜 11번이에요? 그렇지요. 조건문을 지금 11번 체크를 했기 때문에 총 반복문의 횟수는 11번이 실행되는 건 맞지만, 그러나 그 안쪽에 있는 요 내용물은 몇 번 실행된 거다? 10번 실행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다. 11번 실행된 거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여러분의 이 안쪽이 10번 실행된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1부터 10까지 출력하려 했을 때도 프린트를 몇 번 했어요? 10번 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0번 쓰지 않고도 반복문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5줄로만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뭐다?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만약에 내가 1부터 100까지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10 대신에 뭐만 쓰면 되는 거예요? 100으로만 쓰면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의 요 5줄의 코드를 반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시작하는 값과 그 다음에 끝나는 요 값을 어떤 식으로 세팅하냐에 따라서 내가 반복문의 실행 횟수를 조절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거를 5라 쓰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5부터 몇 가지? 그렇죠. 5부터 10까지 출력해달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죠? 5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1이라 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조건식을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그럼 이건 1부터 몇 가지예요? 그렇죠. 1부터 9까지 출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식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세팅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출력 횟수를 다르게 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뭐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강사가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작값이라 얘기합니다. 왜? 내가 몇부터 시작하겠다, I 값을? 1부터 시작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10을 끝값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몇으로 끝나겠다? 10으로 끝나겠다. 물론 조건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10으로 끝날지 9로 끝날지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뭐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 했죠? I 플러스는 1로 줄였을 수 있다 했죠? 그리고 어디서 시언어라든지 자바 배워가지고 오셔가지고 강사님 증감연산식은 요렇게도 있지 않나요? 파이썬은 요거 없습니다. 파이썬은 요거 없으니까 헷갈려하지 마세요. 파이썬은 증감연산자 쓸 때 요렇게밖에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제가 보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폭. 그러면 보폭이 지금 몇 걸음이에요? 한 걸음씩인 거죠. 즉 한 걸음이기 때문에 1씩 증가되는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고잔역이 있는데 고잔역으로 내가 종종 걸음으로 가는 것과 큰 걸음으로 가는 것과는 당연히 뭐가 더 빨라요? 큰 걸음으로 가는 게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보폭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내가 끝값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달라진다. 횟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2라고 쓰게 되면 이건 뭐겠어요? 13579, 그죠? 13579 나오죠? 2씩 증가되니까. 3이라 쓰게 되면 1470 나올 테고, 그 다음에 4라 쓰게 되면 159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실행의 수도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실행의 그 보폭을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이렇게 출력이 뭐하다? 가능하다. 그리고 코드를 쓸 때 이 증감연산자 제발 여기 위에다 쓰지 마시고 밑에다 쓰세요. 프린트 다음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프린트 값이 제대로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i 값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다르게 출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이 보폭은 맨 밑에다가 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학생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데, 물론 저도 공부를 할 때 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돼야지만 공부가 되는 사람인데, 근데 개발 공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진도를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진도를 못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지금 이 통째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냥 통째로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개발 공부라는 거는 일단 외워야 돼요. 우리가 영어 회화 있잖아요. 영어 회화 공부한다 했을 때 회화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밥 먹는다라는 회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밥 먹는다 회화에 뭐 그 단어가 어떻게 되고 얘네가 어떤 단어로 파생됐는지 그런 원리까지 이해하면서 영어 회화 외우나요? 아니죠. 그냥 밥 먹는다 외우잖아요. 그 자체로만. 그걸 외웠을 때 그냥 외운 거 가지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개발도 여러분들이 이 통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외우고 나중에 내가 뭔가를 응용할 때는 일단 그 외운 걸 기반으로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원리로 지금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라는 게 이해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똥멍충이가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 배웠고 당연히 처음 작성해 보는 거이기 때문에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해가 안 된다고 요게 원리가 어떻게 된다 해가지고 막 while이 뭐 단어의 의미가 뭐고 막 프린트가 의미가 뭔지 이걸 깊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지금은 요거를 이해가 안 되면 통째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외우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게 이해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를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얘네가 어떤 순서대로 실행되는지 그 실행 순서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냥 코드를 이 파이썬한테 프로그램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코드가 실행되는 순서를 알아야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행 순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코드를 이렇게 썼는데 제가 만약에 i 플러스 1을 이렇게 빼먹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번만 나올까요? 아니죠. 자, 반복문이라는 거는 반복이에요. 반복이기 때문에 조건식이 false인 경우에만 실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i가 1이라 했을 때 얘는 계속 뭐예요? 계속 참이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뭐야? 무한루프에 갇힌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무한루프 이게 1만 나온 게 아니라 무한루프에 갇혔기 때문에 지금 1만 출력되고 있는 거라서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빨간색 뜨죠? 이거 바로 눌러야 됩니다. 안 누르면 프로그램 튕겨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시는 초보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요 보폭을 요걸 안 쓰는 거예요. 자, 요걸 안 써버리면 조건식이 false, 그러니까 조건식 반복문은 조건식이 false가 되면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계속 무한루프에 갇힌다.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갇혀서 거기 안에서만 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한루프를 써가지고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가 있긴 하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지금은 정확하게 쓰는 연습을 하셔라. 그리고 코드를 쓸 때도 마찬가지로 i 플러스 1 지금 여기 들여쓰기 몇 칸 돼 있어요? 한 칸 돼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지만 얘가 이 while문 안에 종속되어 있는 코드다. 그러니까 i 플러스 1은 이 while문 안에 종속되어 있을 때만 의미를 갖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식으로 코드를 뭐 해야 된다? 작성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오름차순을 이용해서 이제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고, 자, 그러면 오름차순을 출력했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i는 10이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냥 단순히 10이라고만 이렇게 쓰고 출력하면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하나 나옵니다. 왜냐면 10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 했기 때문에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만 나온다는 거예요. 10만. 근데 10만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자, 내림차순 출력.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우리는 1부터 해야 되니까 끝점을 뭘로? 1로 바꾸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써버리면 이 조건이 뭐예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10이라 했을 때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행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그러면 꺽쇠를 어떻게 한다? 반대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지만 10은 1보다
뭐예요? 크거나 같다. 그죠?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2 1로 가까워지면서 9일 때, 8일 때, 7일 때, 6일 때, 5일 때, 4일 때 하면서 결국에는 뭐 1이 되고 0이 되면서 거짓이 되면서 반복문이 어떻게 됐어요? 빠져나오죠. 근데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내가 i의 값을 뭐 했어요? 그렇죠. 증가시켰죠. 그러면 감소가 돼야지 1로 가까워지는데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것도 무한루프입니다. 자, 보이죠? 무한루프 갇히는 거. 그때 이거 재빨리 끄셔야 됩니다. 중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 이 무한루프에 갇혀가지고 강사님 이거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무한루프에 갇히는 걸 그래서 주의를 하셔라. 자,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가 아니라 뭘 써야 된다? 마이너스를 써서 일씩 감소되는 코드를 작성해줘야지만 이런 식으로 보이죠? 1로 감소돼서 하나씩 출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또 이제 코드를 쓰다 보면 뭘 또 잘못 쓰는 분들이 계시냐면 내가 무한루프에 갇힌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출력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왜냐면 이렇게만 썼기 때문에 빈 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보이죠? 그러면 이게 실행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코드를 잘못 써가지고 무한루프에 갇혀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도 주의를 해줘라. 그러니까 즉 결론은 무한루프에 갇히는 걸 뭐 해라?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여기다가 이제 프린트 했을 때 이게 언제일 때 빠져나왔다고요? i 값이 10일이 됐을 때 빠져나왔다 했죠? 그죠? 그러면 10일일 때 정말로 빠져나왔는지 궁금하면 여기다 이렇게 써보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i가 뭐가 나와요? 자, 10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10일일 때 거짓되면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게 바로 뭐다?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시작값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끝값이라 하고 얘를 보폭이라 한다. 내가 시작값을 뭘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끝값을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시작의 횟수를, 그러니까 실행의 횟수를 조절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행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반복문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